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몸동에 스웩을 더하다 저스펀크루 리더 정한별입니다. 제목 보고 좀 놀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 철봉 채널에서 새우 뒤집기냐? 네, 바로 시림프 플립 튜토리얼. 그동안 많은 분들이 원하셨는데 이제야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시림프 플립 튜토리얼을 찍기 위해서 이수역에 있는 드가체프 체육관에 와 있는데요. 이 기술은 특히나 떨어질 때 많이 위험하고 충격이 많이 몸에 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체육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매트 혹은 흙바닥 같은 안전한 바닥이 구비된 상태에서 꼭 이 기술을 연습해 주시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저랑 함께 이 튜토리얼 과정 진행하시면서 시림프 플립 마스터하는 길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림프 플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시림프 플립은 사실 영상으로 가르쳐 드리기 진짜 힘들어요. 왜? 몸을 거꾸로 뒤집는 기술은 본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감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영상을 남겨놓고 그 영상을 스스로 보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찾아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웬만한 중상급자가 아니면 진짜 혼자 하긴 진짜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림프 플립은 옆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튜토리얼에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꿀팁 같은 거 많이 전수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언젠간 한번 워크샵을 열어볼 계획이니 그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림프 플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매트가 아주 잘 구비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매트가 있어야 시림프 플립은 사실 도전 자체가 매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되게 두려움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철봉은 솔직히 말해서 떨어질 때의 어떤 그 착지에 대한 안정성을 본인이 갖추고 있다면 철봉의 높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주변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철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한 소리지만 무섭다고 해요. 그 무서움만 이겨낼 수 있으면 철봉 높이는 이번 동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점프 머슬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철봉을 이런 매트 위에서 올라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시림프 플립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여러분들 조절을 해주시고 떨어질 때 충격을 감안해서 적당히 머리에서 팔 좀 뻗을 수 있는 정도 높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시림프 플립 한번 보셔야겠죠. 이렇게 연계를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시림프 플립.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고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시림프 플립이에요. 시림프 플립. 제가 이렇게 세로로 된 칠판에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체가 좀 날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시림프 플립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몸을 뒤집어야 하는 동작이다. 몸 뒤집기.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대롱대롱 해봐야 됩니다. 대롱대롱 하기. 대롱대롱, 몸 뒤집기, 대롱대롱 하기. 이따가 과정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집은 채로 당기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 화이트보드를 빌려서까지 이렇게 쓰고 있냐?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만 사실상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 착지할 때 주의점, 발바닥을 위로, 리그랩시, 그립, 포지션. 제가 이렇게까지 써드리는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림프 플립 튜토리얼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차야 한다는 거, 손목으로 부담이 가지 않게 착지해야 된다는 거.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는 손을 앞으로 쓰다 말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 머슬업 튜토리얼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요령에 집중합니다. 요령에 집중하고 요령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편인데, 이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을 앞으로 뻗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전체 찍어주시고, 몸 뒤집기, 대롱대롱 하기, 뒤집은 채로 당기기.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는 손을 앞으로 뻗기가 편함. 착지할 때 주의점은 손목에 부하가 가지 않게 하라는 거. 발바닥 위로, 그를 위해서 타이밍 기다렸다가 서양하고, 리그랩 시, 그립 포지션은 썸리스. 요 정도 팁 적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화이트보드에 정말 진짜 꼭 필요한 꿀팁을 미리 적어놨잖아요. 그 키워드를 따라서 속성으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몸 뒤집기를 한 번씩은 해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익숙해야 돼요. 아직은 발을 안 차도 됩니다. 발을 차는 거는 몸 뒤집기를 충분히 해본 뒤에. 자, 이 몸 뒤집기를 슈림프가 정말 처음이라면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고 그 돌아가면서 이 내 림프관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 돌아가도 어지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려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뒤집은 상태에서 안 놓을 거예요. 놓지 않고 대롱대롱 할 겁니다. 떨어질 때 항상 발바닥, 그러니까 발 앞꿈치부터 딱 부드럽게 착지하는 게 정말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배워야 나중에 기술을 하다 실수를 해도 다치지 않습니다. 자, 몸을 대롱대롱 해보셨다면 이제 뒤집은 채로 당겨보시죠. 팔을 당기는 겁니다. 막 풀업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순간 팔을 당겨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점원행 풀업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쉬워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슈림프 플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몸을 뒤집죠. 몸을 뒤집고 장소 이동해야겠다. 자, 저희 순서에 맞게 몸 뒤집기 해봤고, 뒤집은 상태에서 대롱대롱 해봤고, 대롱대롱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뒤로 올 때 팔 당겨봤죠. 그 팔 당기는 이유를 지금 여기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업을 시작한 관계로 여기 체육관에서 제가 마이크를 잠시 쓰겠습니다. 자, 슈림프 플립 자세를 한번 땅에서 만들어 볼게요. 몸을 당연히 뒤로 돌려야겠죠. 한 바퀴 돌린 뒤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더 잘 들리겠지. 자, 여기서 발이 철봉을 넘어오고 위로 뻗어지잖아요. 그때 팔을 당기면 몸을 한 바퀴 굴려서 뒤로 왔을 때 팔이 펴져 있는 것보다 당겨져 있을 때 다시 앞으로 뻗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사실 뒤집는 것도 잘하고 위로 차는 것도 되게 잘하는데 손을 못 뻗어서 못 잡는 분들이 계세요. 슈림프 플립의 마지막 구간에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는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팔을 만약에 당겼다면, 그렇게 해서 몸이 돌아간 상태라면 팔이 이렇게 돼 있겠죠? 슈림프 플립은 몸이 돌아갔을 때 철봉을 잡기 위해서 팔의 포지션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보셨죠, 지금? 이렇게 당기고 이게 앞으로 가야 돼요. 수영에서 접영하듯이 이렇게 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몸을 팍 쳐놓고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팔을 피고 돌려가지고 철봉을 잡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여기서 당긴 팔을 그대로 안으로 접어 들어와서 뻗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한 동작이 필요가 없어요. 즉, 몸을 돌려 뒤로 갔던 팔을 다시 뻗어 철봉을 잡아주기 위해 팔을 당겨주면 되게 좋은데, 이 팔을 당기는 거를 1차원적으로 그냥 슈림프 플립을 성공할 때 이제 더 강하게 내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뒤에 팔 뻗을 때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앞부분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시림프 플립을 연습하다 보면 알아서 인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팔을 당겨줘야 제 몸이 더 높이 뜰 거고, 높이 뜬 만큼 뭔가 잡을 때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팔을 당겨야 이후에 당겨진 팔을 앞으로 뻗기가 편해진다.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몸을 뒤집었고, 뒤집은 채로 대롱대롱 해봤고, 대롱대롱 하던 상태에서 뒤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 팔을 당겼고, 팔 당겼으니 앞으로 뻗기가 쉬워진다는 원리를 터득해서 앞으로 뻗었잖아요. 그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때 그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때는 오버그립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썸리스로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손이, 물론 아무리 제가 저병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 과정에서 철봉보다 손이 위로 가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철봉을 잡게 되는데, 이때 오버그립을 고집하게 되면 엄지 포지션을 이렇게 아래로 향한 상태로 철봉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썸리스로 엄지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썸리스 그립으로 생각을 하시고 손을 다 편 상태에서 그냥 뻗어주세요. 그러면 잡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손가락 끝마디에 걸쳤을 때는 그냥 잡고 버티지 마시고 손 놓으세요. 손가락 끝으로 잡은 상태로 버텨서 저기까지 가시면 손 놓쳐서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매트가 있는 곳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밖에선 진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손끝이 걸리거나 못 잡을 것 같을 땐 그냥 잡지 않는 게 최고다. 540, 360, 쉬림프 모든 기술은 완성하기 전까지, 마스터하기 전까지는 그냥 손을 봉에 터치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대부분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아직 안 나왔죠. 첫째, 착지할 때 주의점. 착지할 때 주의점은 사실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로 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착지를 하면 진짜 손목 나가요. 높이가 내 키보다 높은 철봉인데 거기서 손을 같이 짚으면서 착지를 한다? 물론 저는 시림프를 도전했다 실패했을 때 손으로 많이 착지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손이랑 손목, 손가락 이런 데가 저릿저릿해요. 이게 분명 데미지가 쌓이면 여러분들 정말 손목이 안 좋을 겁니다. 이제 저도 가끔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한두 번 쌓이고 말지만, 이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쌓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 꼭 조심해 주시고, 마지막 키워드, 발바닥 위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쉬림프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연습할 때 발바닥을 뒤로 보내세요. 이 말은 뭐냐, 몸 자체가 미사일처럼 뒤쪽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대포처럼 뒤로 쏘는 게 아니라 우주선처럼 위로 쏴줘야 돼요. 위로. 쉬림프는 위로 쏴준다고 생각해도 위로 안 갑니다. 위로 가기 진짜 힘들어요. 거의 다 뒤로 갈 거예요. 근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뒤로 보내려고 하면 아래로 가고요, 위로 보내려고 해야 그나마 뒤로 갑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와중에 발바닥이 위로 향해야 된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위로 차야 되는데 발바닥 방향이 저쪽이야. 완전 뒤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 방향으로 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발바닥을 위로 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뒤집는 과정, 그 정신없는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한 가지입니다.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촬영을 한 뒤에 그 장면을 다시 제가 대감 있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힘을 들어서 오는 게, 그러면 소리만 안 나면 저한테 문제예요. 자, 차이를 느끼셨나요?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려면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할 수 있게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잘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부터는 제 손바닥 방향이 발바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발바닥을 위로 차려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안 기다려서 내 발 자체가 철봉보다 앞에 있다. 위로 찰 수가 없죠. 철봉에 부딪히거나 철봉보다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빨리 차는 분들은 당연히 이 철봉을 피하기 위해 슈림프라는 동작을 근본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 발바닥 방향이 위에서 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봉을 피해서 뒤로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타이밍을 기다리면 이 상태로 발바닥이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위로 찰 수 있게 됩니다. 발바닥의 방향이 위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바닥을 위로 차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를 위해서 그거보다 앞서 기억해야 될 건 기다리자. 차오르기 때처럼 타이밍을 기다리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힘들어. 자, 그럼 발바닥을 뒤로 차는 거랑 위로 차는 거 한번 직접적인 차이를 보시죠. 이번에 쭈글 앉아주시고요. 내 뒤꿈치로 자신의 엉덩이를 때린다고 생각하시고 턱 때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턱 때렸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정말 멀리 날아가요. 근데 정말 멀리 날아갔어요. 세 걸음을 제가 왔어요. 근데 위로 차서 실패하면 뒤꿈치가 엉덩이 때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실패했지만 철봉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팔을 앞으로 뻗는 타이밍만 고치면 그냥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지만 우리 아까 철봉 높이 어느 정도로 하기로 했어요? 팔 뻗으면 닿는 정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닿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슈림프를 시도했는데 떨어진 위치가 철봉 앞이다. 즉 발바닥 위로 잘 차서 철봉 근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은 팔 뻗기만 잘하면 일단 잡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여기까지 날아간다. 자,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위로 차는 게 정말 중요하고 발바닥을 위로 차기 위해선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슈림프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혼자 하면 정말 타이밍을 잡기 어렵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몸을 뒤집고 대롱대롱 한 상태에서 뒤로 오는 타이밍에 팔을 당기고 풀업하듯이 폭발적으로 당겨주면서 발바닥을 위로 차주는데 이걸 위해 타이밍을 기다린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했지만 손이 닿았어요. 자, 여러분, 슈림프 플립은 영상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왜? 정말 요령을 위해서 설명할 부분이 너무 많고 그걸 다 알려드려도 혼자 연습하기 너무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리, 슈림프 플립이라는 동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 위로 차기 위해선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기 위해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자, 모든 걸 일단 가르쳐 드렸고요. 연습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키워드 한 번 더 잡고 가겠습니다. 몸 뒤집기. 몸 뒤집고 대롱대롱 해봅니다. 대롱대롱 하는 것도 익숙해지면 뒤집은 채로 뒤로 오는 타이밍에 맞춰 팔을 당겨봅니다. 팔을 당겨야 하는 이유는 물론 몸을 더 위로 띄우기 위함도 있지만 손을 앞으로 뻗기가 편한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 그걸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발바닥을 위로 하기 위해 타이밍을 기다렸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몸을 돌렸다면 그립 포지션을 썸리스로 해서 봉을 잡아달라. 이때 연습 도중에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착지를 하게 될 텐데, 주의점은 손에 부하가 너무 많이 가지 않게 주의를 한다는 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목에 부하가 갈 정도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10번 넘기지 마세요. 10번 넘기지 마시고 그 정도에서 그날 연습 충분히 하신 거니까 다음에 또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회복하고 나오셔서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우 맛있게 뒤집는 법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렸고요. 이걸 찍기 위해 저희가 체육관에 온 만큼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셔서 좋은 영상 멋있게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트펑크루 정한별이었습니다.